평화국가가 군대를 키운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두 나라가 동시에요. 일본과 독일. 두 나라의 공통점이 뭘까요? 둘 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입니다. 전쟁으로 세계를 파괴했던 나라들이죠. 그래서 전후 80년 동안 이 두 나라는 다시는 전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왔어요. 평화헌법을 만들고 군사력을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에 우리는 평화국도입니다 라고 선언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일본은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핵무기 논의를 시작했어요. 일본은 군수공장을 재정비하고 독일은 국방 예산을 32% 증액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평화를 외치던 나라들이 갑자기 무장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동시에, 빠르게. 왜 그럴까요? 그들은 말합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고요. 역설이죠. 평화를 지키려고 전쟁을 준비한다니. 하지만 이게 단순히 일본과 독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두 나라가 움직이면 중국도 움직이고 러시아도 움직이고 결국 전 세계가 군비 경쟁에 휩싸일 수 있거든요. 오늘은 평화국가였던 일본과 독일이 왜 갑자기 재무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본과 독일. 이 두 나라는 전범국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수천만 명을 죽였고 세계를 폐허로 만들었죠.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 연합국은 이 두 나라에 군사적 제약을 걸었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 9조를 만들었어요. 이 조항의 핵심은 전쟁 포기예요. 일본은 전쟁할 권리도 군대를 보유할 권리도 포기했습니다. 자위대는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군대가 아니에요. 독일도 마찬가지였어요. 통일 후 핵무기 연구를 포기했고 군사력을 최소한으로 유지했습니다. 다시는 전쟁하지 않겠다는 게 독일의 국가 정체성이었죠. 그래서 두 나라는 평화국가 이미지로 국제사회에 복귀했습니다. 일본은 경제 대국이 됐어요. 독일은 유럽 통합의 중심이 됐고요. 군사력이 아니라 경제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일본 총리가 안보정책 전환을 선언했어요. 독일은 해구산 논의를 시작했고요. 80년간 지켜온 금기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2022년 일본 총리가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의 안보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 무슨 의미일까요? 일본은 지금까지 평화헌법 뒤에 숨어 있었어요. 우리는 전쟁하지 않습니다. 방어만 합니다. 이게 일본의 기본 입장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일본이 추진하는 정책들을 보면요. 첫째, 반경 능력 보유예요. 적이 공격하려고 하면 먼저 치는 능력을 갖추겠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선제 공격 능력이에요. 둘째, 방위비 증액이에요. GDP의 1%로 제한하던 국방비를 2%로 올렸습니다. 이러면 일본은 세계 3위 군사대국이 돼요. 셋째, 군수산업 육성이에요. 무기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쟁 가능 국가로의 변신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평화헌법은 아직 그대로예요. 하지만 해석을 바꿔서 사실상 군사대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은 거죠. 그럼 일본만 그럴까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독일 내에서 해구산 논의가 본격화됐어요. 해구산이 뭐냐고요? 자체 핵무기는 보유하지 않지만 동맹국의 핵무기로 보호받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독일은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유럽 자체 해구산을 만들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네이토를 통해 해구산을 제공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 말고 우리끼리 핵을 관리하자는 논의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고요? 독일은 통일 후 핵무기 연구를 포기 선언했던 나라예요. 우리는 절대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죠. 그래서 독일에서 핵 논의는 금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금기가 사실상 붕괴됐습니다.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핵 논의를 하고 있어요. 여론도 점점 바뀌고 있고요. 독일도 침묵을 깬 겁니다. 그럼 이 두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일본의 움직임은 구체적입니다. 첫째, 탄약과 군수 공장을 재정비하고 있어요. 일본 정부는 민간 기업들의 보조금을 주면서 탄약 생산 라인을 늘리고 있습니다. 전쟁 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거죠. 둘째,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하고 있어요. 비핵 3원칙이 뭐냐고요?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 보유하지 않는다, 반입하지 않는다. 이게 일본의 핵심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입은 허용할 수도 있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 핵무기를 일본에 배치하는 걸 허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변화예요. 80년간 지켜온 원칙이 흔들리는 겁니다. 셋째, 핵 공유 논의까지 등장했어요. 나토처럼 미국 핵무기를 일본과 공유하자는 거죠. 일본이 직접 보유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핵 보유국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핵 원칙마저 흔들리는 일본, 평화국가의 상징이었던 원칙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어요. 그럼 독일은 어떨까요? 독일의 움직임도 빠릅니다. 첫째, 국방 예산을 32% 증액했어요. 독일은 지금까지 국방비를 GDP의 1%대로 유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2%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국과 프랑스와의 격차가 확대됩니다. 독일이 유럽 최대 군사대국이 되는 거예요. 둘째, 병력을 26만 명 확대하려고 합니다. 지금 독일군은 약 18만 명이에요. 여기에 26만 명을 더하면 44만 명. 이번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예요. 셋째, 징병제 부활을 검토하고 있어요. 독일은 2011년에 징병제를 폐지했어요. 자발적 입대만 받았죠. 그런데 지금은 다시 징병제를 부활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병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자발적 입대만으로는 44만 명을 채울 수 없거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경제 강국에서 군사 강국으로 독일이 다시 군사력을 키우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붕괴됐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하면서 미국의 안보 전략이 바뀌었어요.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왜 너희를 공짜로 지켜줘야 하나? 돈 내든지 아니면 너희가 알아서 해. 이게 트럼프식 안보 거래 전략이에요. 그럼 일본과 독일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론조사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일본,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15%만 그렇게 생각. 독일, 미국을 신뢰한다. 15%. 80%가 넘던 신뢰도가 15%로 떨어진 겁니다. 게다가 뉴스타트 조약도 종료됐어요. 이게 뭐냐고요?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를 줄이기로 한 협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끝나면서 군비 통제 체제 자체가 약화됐습니다. 결국 일본과 독일은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미국이 안 지켜주면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래서 재무장을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일본과 독일이 재무장하면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일본이 군사력을 키우면 중국이 반응합니다. 일본이 또 군국주의로 가려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군비를 늘립니다. 독일이 군사력을 키우면 러시아가 반응합니다. 독일이 또 팽창하려는 거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러시아도 군비를 늘리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호 증강의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일본이 늘리면 중국이 늘리고, 중국이 늘리면 일본이 더 늘리고, 독일이 늘리면 러시아가 늘리고, 러시아가 늘리면 독일이 더 늘리고, 이게 군비 경쟁이에요. 결국 모두가 무장하지만 아무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구조는 어디로 향할까요? 이런 상황을 안보 딜레마라고 합니다. 내가 안전하려고 무장하면 상대방은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상대방도 무장하죠. 그럼 나는 더 위협을 느끼고 더 무장합니다. 결국 모두가 더 무장하지만 모두가 더 불안해지는 구조예요. 지금 세계가 이 구조에 빠지고 있습니다. 첫째, 군비 경쟁이 통제 불능이 될 우려가 있어요. 한번 시작된 군비 경쟁은 멈추기 어려워요. 누가 먼저 멈추면 불리하니까요. 둘째, 평화와 협상 체제가 약화됩니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강해지는 거예요. 셋째, 힘에 의존하는 국제 질서가 강화됩니다. 누가 더 강한가가 중요해지는 거죠. 법이나 규칙이 아니라요. 그럼 결과는 뭘까요? 모두의 안보가 더 취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무장을 많이 한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긴장이 높아지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커지죠. 정리해볼까요? 일본과 독일 두 평화 국가가 재무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에 대한 신뢰가 붕괴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안 지켜주면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판단이죠. 그래서 일본은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하고 독일은 해구산 논의로 시작했어요. 군수공장을 재정비하고 국방 예산을 32% 증액하고 병력을 26만 명 확대하고 징병제 부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안전을 가져올까요? 아닙니다. 일본이 무장하면 중국이 반응하고 독일이 무장하면 러시아가 반응합니다. 결국 군비 경쟁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재무장은 안전을 보장할까 아니면 불안을 증폭시킬까? 역사가 보여주는 답은 명확합니다. 군비 경쟁은 결국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 세계대전 전에도 유럽 국가들이 군비 경쟁을 했어요. 그 결과는 뭐였나요? 전쟁이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평화를 지키려고 무장하지만 무장이 오히려 평화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군비 경쟁을 막으려면 대화와 협상 체제를 복원해야 합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신뢰를 회복하고 군비 통제 협정을 다시 만들고 평화적 해결 구조를 강화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가 무장하지만 아무도 안전하지 않은 세계로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장이 필요하다고 보나요? 아니면 위험하다고 보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